여러분,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도 경고합니다. 매일 양파를 챙겨 드시면서도 이것과 함께 드시면 그 좋은 효능이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건강하려고 드신 양파가 오히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모르고 넘어가시면 앞으로도 계속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66 이서영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신 약사이시고 누구보다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양파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식습관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셨습니다. 알고 보니 양파를 드실 때마다 늘 진한 녹차를 곁들여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습관 하나가 양파의 핵심 성분을 몸 밖으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바꾸셨는데 2달쯤 지나자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왜 똑같은 양파를 드셔도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못 보는지 그 이유가 정확히 이해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늘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5가지를 정확히 알고 가시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는 양파 조리의 결정적인 비법. 둘째, 함께 드시면 양파 효능을 죽여버리는 최악의 궁합. 셋째, 반대로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지는 황금 궁합.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주의사항. 그리고 5째, 지금까지 버리셨던 양파 껍질의 놀라운 반전 활용법까지. 자리를 편안히 하시고 우리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비법 하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썰자마자 곧바로 팬에 넣지 마세요. 딱 15분만 그대로 두셨다가 조리해 보세요. 양파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공기와 만나야 비로소 제대로 살아납니다. 이 짧은 기다림 하나가 양파의 좋은 성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양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매일 양파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양파 안에는 퀘르세틴과 유황 화합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피가 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속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파 종류의 채소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돌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영양학으로 분석해봐도 이 지혜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B, 칼륨, 식이섬유까지 면역력부터 장 건강까지 폭넓게 챙겨주는 식재료가 바로 양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파를 우리는 왜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파를 드시는 것만 신경 썼지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이 그냥 좋다니까 드셨을 겁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방법을 하나씩 제대로 알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살리는 양파의 효능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밥을 먹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다.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시 허기가 밀려온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파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로 불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파는 인슐린을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옆에서 돕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핵심은 이눌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눌린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대개 소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눌린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그곳에 사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것을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부릅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면서 식사 후 혈당이 확 치솟는 것을 부드럽게 늦춰줍니다. 유럽 쪽 식품안전기관에서도 이눌린 계열 식이섬유가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도 한 몫을 합니다. 알리신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뭉치는 것을 억제해서 혈전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이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혈당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그냥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이 점이 무섭습니다. 높은 혈당은 아무 소리 없이 우리 혈관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은 이 혈관이 상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신장 기능까지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부터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양파 한 조각이 대단한 약은 아니지만은 우리 식탁에서 매일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관과 신장 건강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혈압이 높게 나오셨거나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50살이 넘으면은 10명 가운데 67명이 이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라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키고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뛰어난 성분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여러 큰 병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 성분이 얼마나 귀한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파서 남에게 손 벌리는 일, 자식들 앞에서 기운 없이 누워있는 일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그 두려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물때가 잔뜩 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시원하게 흐르지 못하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오랫동안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과 심장병의 시작입니다. 퀘르세틴이 바로 이 수도관 청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나라의 큰 조사에서 파종류의 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서 위암과 대장암 발생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지내고 싶으신 분들, 우리 오늘부터 양파를 더 자주 식탁에 올려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 들어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부쩍 늘지는 않으셨나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방금 하려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경험이
잦아지셨다면은 이 부분을 특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양파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산소와 영양을 잘 공급되게 돕습니다. 또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과 집중력에 관여하는 도파민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 두 물질이 부족해지면은 우울감이나 수면 장애가 생기고 오래되면은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퀘르세틴이 뇌 속 만성염증까지 줄여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이런 항염 성분이 뇌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파 종류 채소가 치매 예방 연구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매는 걸린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드시는 양파 한 조각이 10년 뒤 우리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지금부터 챙기면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주 이름을 오래오래 또렷하게 부를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작은 습관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장 건강입니다. 장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즘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 속에 사는 수많은 유익균이 우리 면역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튼튼해지고 면역이 튼튼해야 웬만한 병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 면역의 상당 부분이 이 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니 장을 잘 돌보는 일이 곧 온몸을 지키는 일인 셈입니다. 양파의 이눌린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그 수를 늘려주고 대변 활동을 도와주는 이른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균 자체를 넣어주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라면 이미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이 잘 살도록 먹이를 대주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연못에 물고기를 직접 넣어주는 것이 앞에 것이라면 물과 먹이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뒤에 것입니다. 양파의 이눌린이 딱 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 속 발효성 당분 때문에 가스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니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면역력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몸 하나 믿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파도 참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서 감기가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 상처도 더디 아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입니다. 양파에 든 유황화합물과 퀘르세틴은 우리 몸 안에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더해지면은 백혈구 기능이 강해져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병원비 걱정 덜고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우리 오늘부터 양파를 더 적극적으로 드셔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60 후반의 한 어르신께서 해마다 환절기만 되면은 감기를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양파를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 드시기 시작하신 뒤로 그해 겨울은 감기 한 번 없이 넘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양파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방어벽을 조금씩 두껍게 쌓아가는 데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거창한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선 이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양파의 5가지 효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깐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둘째, 혈관과 심장을 지켜주고, 셋째, 뇌 건강과 기억력을 돕고,
넷째 장을 튼튼하게 하고 다섯째 면역력을 올려준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절반은 얻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도 이것과 함께 드시면 그 좋은 성분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애써 챙겨 드신 양파를 헛수고로 만드는 최악의 궁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한 홍차와 녹차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양파와 함께 드셨다면 그 효능을 제대로 못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서영수님의 경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2가지를 함께 드시니 더 좋을 거라 믿으셨던 겁니다. 약사로 평생 일하신 분도 미처 모르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르셨다고 자책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홍차와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문제는 폴리페놀 계열 성분과 장 안에서 딱 달라붙는 성질이 있다는 점입니다. 양파의 핵심인 퀘르세틴도 바로 폴리페놀 계열입니다. 탄닌과 퀘르세틴이 만나면은 서로 엉겨붙은 채로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 나라 연구에서 탄닌이 이런 성분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양파를 드실 때는 차를 따로 적어도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길 권합니다. 이제 2번째는 우유입니다. 양파와 우유를 함께 드시고 속이 불편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양파의 유황 성분이 장을 자극하는 데다 우유 속 유당을 소화하는 힘이 조금이라도 약하신 분들에게는 가스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유를 꼭 곁들이고 싶으시다면 요구르트나 치즈로 바꿔 드시는 게 낫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이미 분해되어 있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3번째는 기름진 고기를 한꺼번에 과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양파와 소고기를 함께 드시는 건 우리 밥상에서 오래된 조합입니다. 적당히 드시면 오히려 양파가 고기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만 지방이 많은 부위를 양파와 함께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커집니다. 양파의 유황 성분과 동물성 지방이 한 번에 몰려 들어오면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4번째는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복숭아는 달고 맛있는 과일이지만 양파와 함께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산이 나오도록 자극하는 성질이 있고 복숭아는 그 자체로 산기가 있는 과일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5번째는 설탕을 과하게 넣는 것입니다. 양파 요리에 설탕을 듬뿍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설탕 속 당분은 장 안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양파의 이눌린도 대장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둘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한 증상이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파 요리에 단맛을 내고 싶으시다면 설탕을 넣기보다 양파를 오래 볶아 그 안에 숨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끌어내 보세요. 맛도 좋고 우리 몸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여기까지가 꼭 피하셔야 할 5가지 궁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상부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이 가운데 매일 하고 계셨던 조합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번엔 반대로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지는 황금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알짜입니다. 같은 양파를 드셔도 이 조합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은
시간이 갈수록 건강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이 5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기름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함께 있어야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기름 없이 생양파만 드시는 것보다 올리브유와 함께 드실 때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유효 성분의 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같은 양파를 드셔도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느냐 아니냐가 효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얇게 썬 양파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살짝 뿌린 샐러드 오늘 저녁 바로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큰 조사에서 라이코펜을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서 심혈관 질환 발생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양파의 퀘르세틴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성분 모두 몸속 염증 스위치를 끄는 방식으로 작용해서 따로 드실 때보다 함께 드실 때 항염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라이코펜은 익혔을 때 그리고 기름과 함께 드실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끓인 수프나 올리브유를 두른 샐러드로 드시면은 맛도 좋고 영양도 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양파와 마늘은 형제 같은 채소입니다. 유황 화합물을 나눠 가지면서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면역을 자극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납니다. 국립암센터에서도 파 종류 채소를 위암과 대장암 예방의 근거가 풍부한 식품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양파와 마늘을 함께 볶아 소금과 후추로 살짝 간을 하면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요리 바탕이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돈 한 푼 더 쓰지 않고 오늘 저녁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우리 식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인데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염 성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커큐민이 뇌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치매 예방 연구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커큐민은 둘 다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무릎이 쑤시고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커큐민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 지방 없이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양파를 듬뿍 넣고 올리브유로 만든 카레는 사실 우리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항염 밥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주 만들어 드셔보세요. 5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우리 몸속 산소를 온몸으로 나르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소에 든 철분은 고기에 든 철분보다 흡수율이 낮습니다. 바로 여기서 양파의 비타민C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단단히 묶인 포장을 풀어줘야 안에 있는 것을 꺼낼 수 있는 것처럼 비타민C가 철분의 포장을 풀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금치와 양파를 함께 넣어 살짝 볶거나 국으로 끓여 드시면 우리 몸이 그 철분을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5가지 황금 궁합을 잘 활용하시면은 같은 양파로도 여러분은 훨씬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과 직결되니 특히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양파에는 피가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약과 함께 양파를 과하게 드시면 효과가 겹쳐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파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미리 말씀해 주세요.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약과 겹치면은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즙 형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즙을 내면 식이섬유 구조가 무너지면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오히려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파를 얇게 썰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익혀 드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반전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버리셨던 양파 껍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양파 껍질을 매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셨나요? 그러셨다면 정말 귀한 것을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퀘르세틴이 수십 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속살에는 비타민과 칼륨이 주로 들어있지만은 핵심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바로 저 얇은 갈색 껍질 쪽에 훨씬 더 몰려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양파 껍질을 말려 차로 끓여 마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장수 지역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무엇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알뜰함 속에 오히려 건강의 지혜가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지혜를 다시 살려볼 때입니다. 활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햇볕에 바싹 말리세요. 그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첫째, 말린 껍질을 물에 넣고 15분 정도 끓여 차로 드세요. 은은하게 단맛이 나서 마시기도 편합니다. 둘째,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육수에 껍질을 함께 넣어 우려내세요. 유효 성분이 국물에 자연스럽게 녹아 나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껍질을 활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양파를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익혀 드시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도 참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생양파에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그대로 살아있어 항균과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반대로 익힌 양파는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올라오면서 소화가 한결 편해지고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 상태에 맞춰 드시면 됩니다. 속이 튼튼하신 분은 얇게 썬 생양파를 샐러드로, 위가 예민하신 분은 푹 익혀 국이나 볶음으로 드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익히실 때 너무 오래, 너무 센 불에 태우듯 볶으면 좋은 성분이 달아납니다. 중간 불에서 노릇해질 정도로만 부드럽게 익히시는 게 우리 몸에 가장 이롭습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적양파와 일반 양파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모두 퀘르세틴과 유황 화합물을 가지고 있고 항염 효과도 공통으로 있습니다. 다만 강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적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더 들어 있습니다. 포도 껍질이나 블루베리에도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덕분에 적양파는 혈액순환과 면역 쪽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 양파는 엽산과 이눌린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반 양파를, 혈관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싶으시다면 적양파를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둘을 번갈아 드시는 것도 물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파즙을 매일 챙겨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파즙을 매일 챙겨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양파를 즙으로 만드는 순간 중요한 것이 하나 사라집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시중에 파는 양파즙은 대부분 끓여서 진액만 뽑아낸 형태라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걸러져 버립니다. 식이섬유가 없어지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늦춰주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즙보다 원래 그대로의 양파를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딱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만 여러 연구에서 하루 80에서 100g, 그러니까 중간 크기 양파 절반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드시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일주일에 4-5번이라도 식사에 넣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익숙해지도록 오래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들으신 것 가운데 딱 하나라도 우리 식탁에서 바꾸시면 그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지쳐 포기하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를 오래 이어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그렇게 부담 없이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양파는 썰고 나서 15분 기다렸다가 조리하세요. 알리신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둘째, 진한 홍차와 녹차는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퀘르세틴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우유와 기름진 고기를 한꺼번에 과하게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 셋째, 올리브유, 토마토, 마늘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넷째, 즙보다는 원래 그대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안전합니다. 다섯째, 버리시던 양파 껍질을 차로 우리거나 육수에 활용해 보세요. 속살보다 훨씬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양파를 드셔도 무엇과 함께 어떤 모양으로 드시느냐가 그 효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천안의 이서영 스님이 녹차 습관 하나만 바꾸고도 수치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겠습니다. 양파 썰고 15분 기다리기.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셔야 온 가족이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이 작은 변화를 꼭 이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땅속의 사과라 불리는 감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감자는 위 점막을 보호해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속 나트륨을 내보내 혈압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감자를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올바른 조리법,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살짝 알려주세요. 건강 정보는 아는 분이 먼저 챙기는 시대입니다. 구독과